연중기생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첫 방송인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새해 인사 드려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계 각국의 정관, 재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가 돼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장 핫하게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늘 그래왔듯이 역시 4차 산업혁명도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인간이 기계나 로봇에 지배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를 여는 교육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1784년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컴퓨터 정보화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고 사물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혁명이라는 화두를 세계에 던졌습니다. But the difference of the fourth revolution is that it will come like a tsunami. But this revolution is changing ourselves.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는 인간의 지능을 탑재한 것을 말하는 인공지능,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가 상호 소통되는 사물 인터넷,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의료기기와 첨단 생명공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4차 산업이 주도하는 미래에는 육체 노동이 줄고 혁신 기술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인간 바둑 최고수를 압도적으로 이긴 알파고에서 보듯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은 때로는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이 100년 안에 사람을 뛰어넘을 것이며 결국 인류가 세계에 종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는데, 그럼 우린 지금 아이들, 지금 초등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 사회, 그때는 4차 산업이 이제 활짝 꼽혔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크죠. OECD 국가 중 학력 상위권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책 속의 지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육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을 누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누구랑 또 어떤 사물이랑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자리해준 학생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노채림 학생부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목고등학교에서 온 노채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명고등학교에서 온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오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일고등학교 2학년 남양훈입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양훈 학생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의 모든 데이터가 수집, 그리고 축적, 그리고 활용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리학 용어 중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골디락스 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러한 골디락스 존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뭔가- 고2예요. 멋지네요. 우리 고2 학생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정훈 학생이 한번 더 좀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그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생산 기계와 생산품 사이에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적인 그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즉, 각각 분리되어 있던 그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 그 속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기술혁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때 단체 관람 봤던 뭐 터미네이터, 네. 뭐 이런 미래의 기계들이 전쟁을 치르고 뭐 그런 기계에 종속당하는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가정인데, 자, 4차 산업혁명 확실히 지금과는 다르게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튼 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바뀔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혹시 30대가 됐을 때 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오지원 학생은요? 네, 일단 제가 30살이 됐을 때 그런 네.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요. 네. 이제 저도 서른이네요. 그렇죠. 벌써 20대가 지나고 참 인생이 참 무정합니다. 근데 네. 네, 그래도 열심히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노트북을 펼치고 이제 한번 써보겠어요. 이제 쓰는데 제 사랑스러운 컴퓨터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제 논문이 이제 T-테스트를 이렇게 쓰면 된다고 먼저 알려주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 내 컴퓨터를 잘 샀나 봐요. 이게 사랑스러운 컴퓨터. 네. 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아니, 우리 때는 뭐 사랑스러운 나의 뭐 애완동물이나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 사랑스러운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제 연구 방법을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네. 그래서 제가 비록 어떤 주제에서 어떤 연구에서 독립표본 T-테스트를 써야 되는지 저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예요. 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저는 이거를 알 필요도 없고 이제 나는 이거를 몰라도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디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컴퓨터라든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다 집대성을 해주고 만들어주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저는 지시만 하는 거죠. 알아서 정보를 찾아주고 논문을 써준다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때 레포트 쓰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교수님에게 주제를 던져주시면 결론을 내리고 어떤 조사 방법을 쓸까를 한참을 고민하고 나서 캠퍼스를 누리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설문조사하기 굉장히 바빴는데 이제는 그 오지원 학생이 얘기한 거는 어떤 주제의 방향성만 던지게 되면 뭐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설문조사까지 모든 것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주는 된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그런 스킬을 잃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남양원 학생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연기를 해서 저도 연기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상황극이에요? 연기를 잘 못해서 네. 말로 잘 괜찮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2030년 즉 10년 후에는 누군가 저에게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네. 지갑을 꺼내면서 명함 여러 장 꺼내고 예. 저 어떤 직업 저는 이 직업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직업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네. 직업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자동운전의 시행이나 이제 아플 때 병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쉽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환경에서 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때 물어보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때 물어보면 그런 거를 얘기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고. 맞아. 아, 진짜 우리 때는 꿈이 걸어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고 거기에 얼굴까지 나와. 근데 지금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화상 전화하고 화상 통화. 제가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군대 휴가 나와서 그 PC방이라는 곳이 처음 생겼고, PC방에 갔을 때 그게 위에 캠이 달렸을 때 화상 채팅이라는 개념 처음 봤을 때 저는 지구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더 많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노채림 학생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의 진흥화로 인해 이제 인공지능도 작곡을 하고 소설을 쓰며 책을 렘브란트의 그림을 완벽하게 재현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마 2030년에 저는 아침의 시작을 인공지능의 노래를 들으며 그들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인공지능이 감정 로봇 페퍼와 같은 경우도 생겨서 경제적 복지뿐만 아니라 정서적 복지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만약 그때까지 제가 혼자라면 이런 페퍼가 말동무 친구가 되어 옆에 있어줄 것 같습니다. 감정 로봇 페퍼. 이건 뭔가요? 네, 이제 인공지능에 감정이라는 수식을 또 입력하여서 사람들의 감정을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화를 해가는 로봇을 얘기합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어떤 그 예술 작품의 분야에까지 이렇게 진출을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 같은데 개그 분야에는 지금 로봇이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큰일 났네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 인공지능 로봇한테 개그 퍼센트를 주잖아요. 개그 20%까지만 개그를 해라, 60%까지만. 그래서 영경아 씨도 좀 더 빨리 인공지능 분발해야겠습니다. 조정훈 학생. 네, 지금도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보면서 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30년이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컴퓨터에 의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빨간 스웨터를 입고 왔는데 이제 2030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날의 날씨, 저의 기분, 그날의 스케줄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권유를 해주고 저는 단지 그 컴퓨터의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쇼핑을 하면서 뭘 살까, 어떤 걸 입으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예쁠까, 이게 행복이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딱딱딱 코디가 확률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다 코치를 해주니까 뭐 이런 소소한 행복까지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자, 우리 학생들은 그럼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컴퓨터가 해준다면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다음 세상에서. 이게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어쨌거나 인간의 도구이고 인간의 부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되게 업그레이드 되고 되게 많이 향상된 그런 도구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미래 인간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똑똑한 로봇들을 자신의 부하로 두고 자신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런 도구들을 잘 사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네. 이 편리한 로봇을 우리가 그 종속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남영훈 학생. 네, 공장의 자동화라든지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역할은 IT 업계에서 신생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문화계에서 언더그라운드가 새로운 문화의 원동력이 되듯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슌페테리안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워요. 네. 우리 남영훈 학생. 대단한데요. 네. 우리 노채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인공지능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앞서 학생들이 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선택적으로 우리를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영역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리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조정훈 학생은요? 네, 앞에 학생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누리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공상 영화 같은 걸 보면 인공지능이 뭐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걸 주제로 다룬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 앞으로 다가올 사회 패러다임에서 인간이 항상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가끔가다 우리 인간 전기도 좀 끊어서 코드 뽑는다? 가끔 이제 버릇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섬뜩한 생각이 뭐가 드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을 컴퓨터를 주도하는 거는 맞는데 중간에 관리자로서의 컴퓨터 인공지능이 활약하게 되면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 컴퓨터가 나에게 명령을 내릴 때 내가 을 밑에 병일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작년에 알파고로 대표되는 그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정말 점점 작아지고 점점 정교해지고 사람 닮아가는 이 로봇들, 이런 상황에서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될까, 거기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노채림 학생, 어떤 역량을 우리가 길러야 될까요? 네, 저는 먼저 창의적인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정인데요. 최근 인공지능,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알파고의 경우에도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에서 뛰어난 지능은 보였지만 이런 뭐 기쁨과 슬픔 이런 것을 느낄 수 없는 의식 제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에게 감정이란 것은 의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입된 또 다른 수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기 힘든 관계 형성과 감정 형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간만의 고유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5판 대국을 둬서 4대1의 알파고의 완승으로 끝났는데 사람이라면은 한 3대2 정도로 아쉬움을 조금 두면 다음 판이 더 많이 지목이 되고 주목도 받을 수 있고 재밌게 대국을 이끌어가는데 무조건 감정이 없으니까 이기는 데만 계속 한 군데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절이 없잖아요. 한 번 좀 져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말이야. 우리 조정훈 학생